카팔르 차르시라는 곳에 왔습니다. 뭐 하는 곳이길래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보안 검사를 철저하게 하나 궁금하시죠? 카팔르 차르시는요, 카팔르라는 단어하고 차르시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카팔르는 뚜껑이나 천막, 지붕 이런 걸로 위에 부분이 덮여 있는 상태를 뜻하고요. 차르시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내 시장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래서 거기가 뭐 하는 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혹시 이스탄불의 그 유명한 그랜드 바자르를 아십니까? 거긴 아시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입구로 들어와서 쓱 둘러보면, 야, 여기가 꽤 넓고 복잡하고 파는 물건도 다양하겠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요런 찻잔이나 도자기나 커피잔 같은 거는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 와중에 터키 사람들도 홍차 좋아하잖아요. 차 배달하는 분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오고 가고 있고요. 요런 조명도 저는 터키 물가가 싸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가격 물어보고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짐작했던 가격에서 0이 하나 빠진 가격이더라고요.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의 쇼핑몰로 꼽히기까지 할 정도니까, 아니, 세계 최초라면 얼마나 오래된 거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무려 1455년부터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요. 1400년대라니까 대단하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역사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었다가 이 시기에 딱 이제 오토만 제국이 이 땅을, 이 도시를 점령하고서 이름도 이스탄불이라고 바꾸고 이제 제대로 무슬림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이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유럽하고 아시아를 잇는 중간 지점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통의 허브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물건이 오고 가는 무역의 허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배자인 술탄 입장에서, 야, 이 도시에다가 제대로 된 시장 하나 딱 지어놓으면 돈을 갈퀴로 쓸어 모으겠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1455년에 지어진 시장이 바로 이곳 그랜드 바자르이자 카팔르 차르시인 것입니다. 대단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래, 과거에는 정말 이 나라를, 이 도시를 대표하는 대단한 시장이고 교역의 장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을 위한 그런 관광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에 오면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물건이 많아야 정상인데, 최소한 이 건물 안에는 그보다는 좀 기념품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행자인 저 입장에서야 한 곳에서 예쁜 물건들 실컷 구경하고 살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실제 이런 공간이, 이런 시장이 수명이 영원히 길어지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꼭 이런 그랜드 바자르에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유명한 시장에 가면은 항상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구획은요, 이곳이 크게는 금은 보석상하고 가구하고 카펫 같은 패브릭, 그리고 가죽 제품을 파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나마도 최근에는 이제 경계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관광 기념품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저랑 같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넓은지 잘 실감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 복잡하게 미로같이 생긴 거대한 시장 안에 상점 개수만 무려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규모가 대단하대요. 그리고 매년 이 시장을 찾는 사람이, 관광객이 9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가게 주인이든 혹은 직원이든 혹은 차를 타서 파는 사람이든 간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만 2만 6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뺑뺑 돌다가 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칼로 자른 듯이
가위로 썰어낸 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시장이다 하고 구획이 정확히 나눠져 있진 않잖아요. 건물 밖도 역시나 시장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한 물건을 여기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네킹은 탈모가 어쩌지? 특히 이 시장 바로 앞은 대부분 의류하고 생활용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이런 좀 전통적이면서 일견 보수적으로 보이는 여성 의류도 있지만 또 바로 그 옆에 쫙 달라붙는 쫙쫙 늘어나는 레깅스를 동시에 팔고 있는 게 또 재미라면 재미입니다. 이게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특별한 날에 입을 법한 전통 의상도 근사합니다. 아, 요거 입어보고 싶네요. 전 또 이런 게 탐나더라고요. 가게의 물건뿐 아니라 지나다니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옷차림을 서로 비교해보는 것도 은근히 재밌는 일입니다. 한 도시 안에서 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양성이 이스탄불의 매력이겠죠? 근데 저는 또 요게 또 재밌었습니다. 이 동네 시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치마든 바지든 하의류를요, 있는 힘껏 쫙 당겨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엄청나죠?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실컷 먹고 이런 바지 입으면 소화가 쑥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스탄불 여행 일정이 아무리 짧아도요, 요 그랜드 바자르만큼은 하루 시간을 내서 와볼만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주로 문을 여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한가하고요. 한 12시 넘어오시면 북적북적하니 흥겨울 것 같습니다. 꼭 들러보세요.